안녕하세요, 미스터 모입니다. 여기는 방콕입니다. 방콕 터미널 21 아송역 근처에 있는 쇼핑몰인데 거기 지하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하고 있어요. 요 코코넛 커피 한번 마셔볼게요. 달달한 아메리카노 맛. 사실 이번 영상에서 커피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방콕 하면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좀 떠올리시죠. 밤문화의 천국, 뭐 남성들을 위한 장소, 뭐 이렇게 많이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보통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몇 가지 그런 유흥거리 같은 곳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은 예전에 2022년도 방콕에 다녀왔을 때도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그때는 코시국 때문에 입장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입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오미크론 때문에 그 거리 입구에서 돈을 내고 그 코로나 검사를 한 다음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밖에서만 촬영을 하고 내부에는 전혀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거리를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홍등가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방콕에는 정말 다양한 홍등가가 있는데, 역시나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따진다면 아송역 근처에 있는 소이 카우보이, 그리고 나나역 근처에 있는 나나플라자, 이렇게 있을 텐데, 이 두 군데 모두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두 군데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한 방에 묶어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방콕에서 가장 유명하던 홍등가는 어떤 느낌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렛츠고! 네, 지금 보시는 여기는 소이 카우보이입니다. 카우보이 거리라는 뜻이죠. 아마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유흥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코시국 때는 이 앞에서 막았어요. 이 앞에서 막고 그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게 제한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지금 저녁 7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이에요. 8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인데, 사실 표현이 좀 웃기긴 하지만 아직 무르익기에는 조금 빠른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온 이유는, 제가 무르익은 시간에는 오는 게 너무 두려워요. 제가 그 VBN 거리, 그 베트남의 호치민의 VBN 거리를 말씀드릴 때 마굴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어마어마한 마굴 같은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게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긴 하죠. 기본적인 거리의 분위기는 그냥 이렇게 술집들이 양쪽으로 많이 모여있는 느낌의 거리입니다. 유난히 빨간 조명이 많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태국은 그 성매매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소들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좀 이따 자세한 설명은 한번 드리긴 하겠지만, 대략 이런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쪽으로 이렇게 술집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호객행위도 어마어마하고, 특히나 이제 호객행위를 하시는 아가씨 분들의 복장이 살벌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7시 반밖에 안 된 시간이기 때문에 뭐 아직 호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보이진 않죠. 제가 지금 거리 끝에서 거리 끝으로 걸었는데 뭐 없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호객행위 피해서 걸어서 오면은 끝에서 끝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걸어서 1, 2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동네예요. 근데 그 양쪽으로 술집들이 정말 많고, 아직은 제가 걸을만 합니다. 여기가 이제 보통 저녁 10시 전후가 되면은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호객행위 나가는 아가씨들이 쫙 나오고, 지금 실내 가게들이 다 열려 있잖아요. 거기 일부 가게들이 이제 실내 부분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진짜 가게들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보면 저기도 내부에 사진 촬영 금지라고 막 써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있는 바들이 모두 다 아고고 바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다가 중간에 끊는 이유는, 그 상황에서 제가 뭔가 설명드리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잠깐 소이 카우보이를 돌다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소이 카우보이 잠깐 보셨지만 굉장한 거리죠. 여기 보통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유흥의 천국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소이 카우보이에는 좀 독특한 유형의 술집, 바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좀 설명 한번 드릴까 해요. 이 거리를 걷다 보면 아고고라는 이름의 바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고고 바라고 불리는 곳인데, 비단 이건 소이 카우보이나 아니면 나나플라자, 아니면 뭐 워킹 스트리트, 뭐 푸켓에
빠통거리 이런 데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유형의 바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이 아고고바에서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아고고바에 대한 성격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일단 들어가서 술을 한잔하고 있으면은 그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아가씨들이 자리에 같이 앉거나 내가 뭐 고를 수 있습니다. 일하는 아가씨를. 그럼 고르면은 내 앞자리나 옆자리에 앉힌 다음에 술을 사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트겠죠. 보통 요게 아고고바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술집에 계시는 분들과 이야기의 장을 나눌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하는 거는 개인의 재량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게요. 보통 이제 가면은 유럽 어르신들, 유럽이나 이제 서양에서 오신 어르신들의 추한 행태를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혹여 눈이 맞았어. 그 아가씨랑 뭔가 더 해보고 싶어. 그러면은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잖아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데리고 나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 술집의 가장 큰 어르신이라고 불리우는 마담이란 분이 계신데, 마담한테 얘기해서 내가 저 여성분을 데리고 나가겠다 한다고 하면은 그 마담 입장에서는 술집에 일하는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는 거니까 그날의 매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담이 제시를 합니다. 아, 너 이 아가씨 데리고 나간 대신에 얼마를 줘야 돼,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 돈을 내고 그 아가씨를 데리고 나와서 술집 밖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뭐 이런저런 걸 많이 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쇼부의 단계니까. 뭐 그런 곳들을 하는 곳이 바로 아고고바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술집은 한마디로 아가씨를 알선해주고 만나서 이야기해주는 역할만 한다면은 그 이후의 것들은 돈을 내고 추가로 지불을 한 다음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곳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고고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사실 틀린 말이긴 해요. 태국은 성매매가 기본적으로는 불법인 나라입니다. 합법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술집 안에서 성매매가 직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너네 성매매 할 거면 나가서 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술집에다가 그날 매출 부분만 돈을 내주고 너 나가서 뭘 하든지 우린 터치 안 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술집에서는 일단 성매매를 하는 게 아니게 되는 거니까요. 보통 이런 유형의 아고고바가 정말 많습니다. 태국에 있는 유명 도시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방콕에는 여기 소이카오보이나 나나플라자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반지 아고고바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 아가씨들 좀 야하게 입고 있는 아가씨들이 술집 하는 곳이다, 이렇게만 보이는 곳이 실내 내부로 공간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촬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장소가 나오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여성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남자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저 같은 배낭여행객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아고고바에서 여성분과 대화를 하고 내리고 나오는 거는 큰 금액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아고고바에서 술 마시고 뭐 여성분 데리고 나오면은 한 3일치 식사비가 한 큐에 날아가 버려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좀 당부드리는 게, 뭐 남성분들 오셔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터치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리가 자리인 만큼 성병에도 많이 노출될 수가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이제 최근에 태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해피벌룬이라든지 대마 관련된 마약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소이카우보이나 나나플라자에 오셔서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크게 권장드리지 않아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알려는 드리지만 뭐 오시는 것도 자유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한 바퀴를 돌아서 소이카우보이를 나왔습니다. 짧아서 뭐 느낌이 오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홍등가 거리가 터미널 21이라는 거대한 백화점 바로 맞을편에 있을 거라고는 보통 생각 못하죠.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독특한 거리가 실생활과 가깝게 인접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거대한 아송역도 있고 호텔들도 많고, 근데 그 주변에는 이렇게 좀 독특한 가게들과 거리들도 많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소이카우보이가 아송역 인근의 대표적인 유흥거리라면, 나나플라자는 뭐 이름 그대로 나나역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유흥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나나역 인근에서 유흥거리 찾으신 분들이 많이 가시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름다리로 그 아송역과 나나역이 이어지거든요. 두 탕을 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나나플라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머물고 있는 시트러스 호텔과는 방향이 반대예요, 나나역을 기준으로. 그래서 일부러 좀 찾아가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도 가서 뭘 할 건 아니고 그냥 거리 살짝 보여드리고 뭐 이런 곳이다 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까 해요. 어차피 지금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지금 가봐야 뭐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진 않고,
그게 대단한 게 없을 때 가야지 제가 촬영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저 거기도 마골 중에 한 군데인데 가다가 나나플라자는 안 좋은 촉도 있어요. 예전에 뭐 가서 막 호객행위 장난 아니고 그래가지고 못 가겠어. 거긴 더더욱 제가 카오산 로드도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나나플라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처까지 가보죠.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태국은 성매매가 불법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장사하는 곳은 없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고고바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마사지샵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건 전부 다 뒤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전면적으로 우리는 성매매하는 가게입니다 이런 집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런 술집이라든지 마사지샵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하려면은 적어도 가게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스킬이라든지 뭔가 좀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술집 같은 경우에는 가게 매출이 중요하니까 그런 매출 증대를 위해서 좀 더 외모를 보고 뽑는다거나, 아니면 마사지샵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사지를 잘 해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건데, 이제 성매매를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실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흔히들 프리랜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길거리에서 그 남자한테 말을 걸어서 오늘 밤 얼마에 뭐 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아송역과 나나역 사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비단 여기 방콕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파타야라든지 푸켓의 밤거리를 돌아다녀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마 남자분들끼리 여행을 오셨다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혼자 여행을 하시다가 보면은 막 갑자기 말 거는 여자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들이 오늘 밤 나랑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엔간하면 무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외로 술집에 비해서 좀 더 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지금 요렇게 호텔 앞이잖아요. 여기 호텔 앞에 보면은 저렇게 그냥 서 있는 아가씨들이 가끔씩 보이거든요. 근데 저런 아가씨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앉아있는 아가씨들이라든지 저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뭔가 목적이 있어서 나와 있는 아가씨들일 가능성이 99.9%입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호텔 앞에, 여기가 좀 유명한 포인트거든요. 요런 호텔 앞에서 앉아서 대기를 하면서 남자를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성병에 취약하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아랫도리에 정신이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막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나 또 이제 부르는 게 값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잘못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순수하게 여행으로 오셨다면은 길거리에서 말 거는 아가씨들은 다 그런 거니까 웬만하면 거절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저 멀리 보이는 여기 나나역. 나나역이 좀 걸어와야 되네요. 나나역이고, 나나역에서 좀 걸어와서 옆 골목으로 빠지면은 이제 이쪽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나나플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 있을 거예요. 와, 여기도 뭐 여기 거리 시작도 안 했는데 복잡하네요. 확실히 조금 더 시간 늦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조금 더 잘 나가는 건지 소이 카우보이보다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왜 그렇지? 복잡복잡하네요. 네, 여기는 나나플라자입니다. 나나플라자는 소이 카우보이랑은 느낌이 다른 게, 일단 앞쪽에 이렇게 가드들이 있어요. 가드들이 짐 검사를 하고 이 거리를 들어가서 사진 촬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오, 입장 자체가 불가능해. 어차피 제가 촬영을 하지 못하면 들어가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나나플라자 바로 앞에 호터스라고 하는 술집이 있거든요. 여긴 좀 와보고 싶었어요. 여기서 맥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여기 호터스는 사실 미국 브랜드의 술집이고요. 좀 여성분들 직원분들이 그 치어리더 복장을 하고 그 술을 서빙하는 걸로 유명한 그런 집입니다.
나나플라자 안에 있는 가게들에 비하면은 굉장히 착한 곳이에요. 그래도 영상으로 담기가 좀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나나플라자가 보이는 창가 쪽에 앉았습니다. 나나플라자 들어가 촬영을 못하면은 저런 마굴은 들어갈 용기가 안 나네요. 저기 간판에 더 월드 라지스트 어덜트 플레이스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그 말이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남자들을 위한 장소죠. 여자분들도 가시긴 하는데 많이는 안 가는 것 같아요. 요런 데에 비하면 여기 후터스는 완전 애기애기한 곳입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후터스가 한국에도 진출한 적이 있어요. 저 그때도 가봤었거든요. 2000년대 한 중반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후터스가 한국인 정서에 맞지 않아서 후퇴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가게가 남아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요. 누가 나나플라자 들어가나 하는 거 있잖아요. 의외로 한국인들도 가긴 가는데 역시나 이런 동네는 서양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죠. 네, 구경하다 보니까 맥주가 나왔습니다. 창 드래프트 비어 500으로 주문을 했고 아직 안주도 안 나왔으니까 그냥 맞은편 바에 있는 사람들이나 구경하면서 사람들을 안주 삼아 마시면 되겠죠. 참고로 여기 후터스가 저렴하진 않아요. 지금 보시는 이 맥주가 500cc이고 가장 저렴한 맥주인데 한 200바트 조금 안 해요,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로 치면 7-8천원 정도 하는 셈입니다. 다른 이제 태국에 있는 술집들에 비하면 조금 가격이 나가는 편이긴 하죠. 근데 사실 그 생각해보면 한국도 요즘 맥주값 그 정도 하지 않나? 저거보다 조금 싸죠. 여기가 이제 컨셉이 있는 바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많이 비싸다는 생각도 들진 않네요. 요즘 한국 물가가 미쳐서 이제 가늠도 잘 안됩니다. 네, 주문한 버팔로 치킨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오, 맛있겠죠? 샐러드예요. 맥주랑도 은근히 샐러드가 잘 어울립니다. 풀떼기. 오늘 뭐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또 이제 맥주랑 먹다 보면 살찌니까 조금이라도 풀이 있는 걸 시키면은 양심에 좀 덜 찔릴까 싶어가지고 시켜봤습니다. 이것도 비싸요. 300바트쯤 합니다. 한 12,000원?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 안 비싼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여기 태국에 있는 술집들 물가를 생각하면 비싼 편이긴 하지만 네, 한국이랑 비교하니까 고만고만하네요. 네, 지금 후터스에서 한잔하고 나왔습니다. 맥주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따져서 먹었는데 한 700바트 좀 넘게 나왔어요. 서비스 피 같은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단 좀 더 썼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그래도 맥주 한잔하고 저 호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나플라자 내부에서 촬영 안 되면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입구에서 누가 들어가나 구경만 좀 했네요. 여기도 어차피 아고고바 많은 곳이고 그냥 붉은 동네입니다. 저는 저기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아속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유흥거리들 소이 카우보이와 나나플라자 함께 보셨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좀 조회수를 조금이라도 땡겨보려고 자극적으로 제목도 짓고 그랬는데 실제로 영상에서는 딱히 볼만한 게 없었긴 하죠.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만큼 싫어요도 많이 달릴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똑같이 다뤘던 적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코시국이 끝났기 때문에 좀 더 촬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까 싶어서 가봤는데 어쨌든 거리를 들어갈 때 촬영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죠. 좀 제대로 보여드렸으면 조회수가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 싫어요가 좀 덜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 물론 제가 조회수에 대한 헛소리는 좀 하긴 했지만 사실 이런 내용으로 좀 영상을 담고 싶기는 했었어요. 아무래도 방콕을 오시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밤문화를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주의하셔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성병이나 마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안 내에서의 문제란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유난히 이번 영상에서 남자들을 많이 저격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방콕을 여행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방콕에는 여성을 위한 그런 뭐 성매매 업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데를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실제로 본 적도 있지만 카오산 로드 같은 경우에 또 실제로 거리를 나가보면 좀 클럽 같은 분위기가 강하잖아요. 그런 데서 또 외국인들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또 원나잇을 하시고 후회를 하시고 이런 케이스들을 실제로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업계에서 있었잖아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서 비단 이건 남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물론 커플로 여행을 오신다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긴 하겠지만, 남자끼리 여행을 온다거나 여자끼리 여행을 온다거나 혹은 혼자서 여행을 온다거나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출이 될 수가 있고 그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여튼 여행은 조금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호기심에 뭐 도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하십시오 마십시오라는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여행을 즐기셔야지 그 외에 다른 걸 했다가 개인의 건강을 망칠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준비를 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분명 이런 것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직접 한번 가보시고 판단해보셔도 좋아요. 저랑은 정말 안 맞는 곳이기도 했고,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건강적인 부분, 이런저런 여러가지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방콕 여행도 슬슬 종반부로 접어들긴 하네요. 좀 많은 걸 보여드리고자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빨리 가요. 그래서 좀 어떻게 영상이 담아질지 어떻게 편집이 될지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서 알 수가 없는데, 그래도 앞으로 남은 이야기들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